안녕하세요. 저는 비만 대사 환자의 식사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창원파티마병원 임상영양사 정은하입니다. 말씀드릴 주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2020년에 개정된 비만 진료 지침에서 식사 치료 지침을 보시면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에너지 섭취를 줄여야 하고 에너지 제한 정도는 개인의 특성 및 의학적 상태에 따라 개별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저열량식, 저탄수화물식 등의 다양한 식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에너지 섭취를 줄일 수 있고 영양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개인의 특성 및 의학적 상태에 따라 다량 영양소의 조성을 개별할 것을 권고합니다. 소저열량식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시행해야 하며 의학적 감시와 더불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중재를 함께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비만 대사 환자에서 식사 조절은 필수적입니다. 에너지 섭취를 제한하면서 에너지 결핍을 유도하며 에너지 이외의 필수 영양소는 충족되어야 합니다. 영양평가를 통해 식습관과 식사량 섭취 조사, 식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개인에게 적합한 식사 방향을 제시한다면 식사 치료 효과를 높여 성공적인 체중 조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적절한 식사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영양 상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비만 치료를 위한 영양평가는 일반적인 영양평가와 유사하지만 체중 증가와 관련된 요인에 더 중점을 두고 진행돼야 합니다. 영양평가를 위한 조사 내용은 신체 계측 자료, 체중력, 식사력, 음식물 섭취를 유발하는 상황, 활동도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비만 환자들은 실제로 먹는 것보다 적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식사 섭취량 조사 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정확한 식사 섭취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적절한 식사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영양 필요량을 결정해야 됩니다. 먼저 열량입니다. 열량 필요량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실제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거나 활동량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일 평소 에너지 섭취량에서 500에서 1000칼로리 감량으로 일주일에 0.5에서 1kg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열량식의 경우 건강상의 위해가 없이 체중 감량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미국 비만 관리에서 여성의 경우 1200에서 1500칼로리, 남성은 1500에서 1800칼로리로 에너지 섭취를 목표를 하거나 필요량보다 500 또는 750칼로리를 적게 처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평소 활동 정도에 근거해서 필요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실제 체중, 표준 체중, 조정 체중을 가운데 선택해서 육체 활동 정도를 고려하여 열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초저열량식은 1일 800칼로리 이하로 극심하게 열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많은 체중을 감량할 수 있지만 중단 후 추후 관리를 통해 중재를 하지 않을 경우 체중이 다시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학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의학적 감시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중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단백질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준 체중 또는 조정 체중 kg당 0.8에서 1g이 권장되며 열량을 제한하는 동안 근육의 과다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지방은 총 열량의 20에서 30%를 넘지 않도록 하며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고지혈증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별도의 지침에 따라 지방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당질은 단백질 전략, 케톤증, 심한 수분 손실 예방을 위해 1일 최소 100g 이상의 당질이 필요합니다. 영국인 영양 섭취 기준, 대한당뇨병 학회의 권고, 제한된 에너지 내에서 영양적 균형을 고려할 때 비만 식사 치료 시 탄수화물의 비율을 50에서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개인의 특성, 의학적 상태에 따라 개별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첨가당을 제한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을 적정 수준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권장되는데 일일 1200칼로리 이하로 식사하는 경우 식사만으로는 권장량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별도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비만 환자의 경우 체내의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된 상태이므로 식사를 통한 항산화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분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일일 1리터 이상이 요구됩니다. 저열량식을 하는 경우 단백질이 분해돼서 생성되는 질소산물이 증가되므로 배설시키기 위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저당질 시기를 하는 경우 케톤체 배설을 위해 많은 양의 수분이 요구됩니다. 비만 치료를 위해서는 에너지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식사의 다량 영양소 조성을 다르게 한 식사 조절 방법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저지방식보다 저탄수화물 식사가 체중 감량에 효과가 크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저탄수화물 식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저탄수화물 식사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일 탄수화물 섭취량이 130g 이상이며 총 에너지의 탄수화물 비율이 45% 이하인 식사를 저탄수화물식으로 분류하고 이보다 탄수화물을 낮춘 식사를 초저탄수화물 식사로 분류합니다. 초저탄수화물 식사는 초기 6개월간 체중 감량 효과는 크지만 2년 이상의 장기간의 효과는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혈청 중성지방 수치의 개선에는 효과가 있지만 LDL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을 시키는 등의 심혈관계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사도 초기 체중 감량의 효과는 크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혈청 중성지방 수치 개선에 효과적이지만 탄수화물 제한 정도가 크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메타 연구 논문을 보시면 탄수화물 비율이 40에서 45%에 해당하는 연구들을 그룹 1로 30에서 40%에 해당하는 연구들을 그룹 2로 3에서 30%에 해당하는 연구들을 그룹 3으로 분리해서 비교 분석하였는데 탄수화물의 제한 정도가 클수록 체중 감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탄수화물을 제한한 세 그룹 모두에서 혈청 중성 지방의 수치가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탄수화물의 비율이 40에서 45%의 그룹 1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탄수화물의 비율이 낮을수록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탄수화물 제한 시기의 체중 감량 효과는 에너지 섭취량 감소와 연관되어 있는데 에너지 섭취를 의도적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탄수화물 섭취가 감소하는 대신 지방과 단백질의 섭취가 증가하여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특히 초저탄수화물식의 경우 케톤체가 식욕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스스로의 식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단백질식은 일반적으로 총 에너지의 25에서 30% 수준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탄수화물 과다 섭취 방지, 에너지 제한에 따른 체단백질 손실 방지, 적절한 단백질 영양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단백질 시기가 저단백질 시기에 비해 체중 감량 그리고 유지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크지가 않고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의 질에 포커스를 둔 저당 지수식은 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하는 식사로 체중 감량 효과의 차이가 없거나 미미하나 체중 감량을 위해 단독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다량 영양소의 조성이나 질을 다르게 하는 식사의 경우 에너지 섭취를 줄일 수 있다면 체중 감량에 모두 효과적이며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 해도 그 차이가 미미하므로 개인의 의학적 상태,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필요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에너지 섭취는 제한하되 에너지 이외의 다른 영양소는 적절히 섭취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유행한 간헐적 단식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에너지 섭취를 제한하는 대신 식사 제한하는 시기를 정하여 조절하는 방법으로
음식물 섭취 빈도가 변화하면서 전체적인 에너지 섭취 감소를 수반합니다. 지속적인 에너지 제한 방법에 비해 체중 감량의 정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정도가 크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영양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사항으로 비만 식사 치료의 한 방법으로 포함시키기에는 근거가 제한적입니다. 성공적인 식사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수능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개개인의 적합한 식사 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식 그리고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